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은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XM3에 대해서 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차가 나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다른 매체에서 리뷰도 많이 나오고 저희 오토캐스트에서도 직접 리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 XM3 기본적으로 시승을 해보면서 그 질문들도 한번 보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르노 삼성의 XM3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루프라인이에요. SUV처럼 이렇게 껑충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루프라인은 왜 소위 말하는 쿠페형 SUV처럼 패스트백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유려하게 탁 떨어지는 그런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차의 가장 큰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바로 프로포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720mm, 그러니까 아반떼, 지금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랑 동일한 그런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긴 휠 베이스는 사실 하나 위급 차량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긴 휠 베이스거든요. 이 XM3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짧은 앞뒤 오버행, 그 다음에 이 멋있는 루프라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어떤 프로포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뼈대가 상당히 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뒤의 그래픽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세월의 흔적이 벌써부터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르노의 패밀리 룩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르노 삼성 디자인 센터의 수장이기도 한 라파엘 리나리 디자이너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그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XM3 1열 시팅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XM3의 전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 제 키가 174cm의 일반적인 성인 남성 체구인데요, 저한테 딱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야를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시야가 개방감이 있는데 뒤쪽 시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차의 루프라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앞자리를 저한테 맞추고 뒤에 앉아보면은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아주 널널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발밑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닿는 부분은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는 편안한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쿠페형 스타일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상당히 널널한 모습이에요. 지금 주먹 하나가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연하게도 제가 이다정 기자가 아반떼 시승을 할 때 그 옆을 정말 우연히 지나가게 돼서 이렇게 아반떼를 잠깐 타보려고 해요. 앉아만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아반떼 1열 운전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열 운전석을 저한테 맞게 조절을 해볼게요. 네, 지금 시야를 비교를 하자면은 확실히 XM3에 비해서 앞에 시야 뿐만 아니라 옆에 시야, 그 다음에 후방 시야까지 전반적으로 시야는 이 아반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뒷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아보면요, 확실히 무릎 공간은 아주 넓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발밑 공간이 좀 좁네요. 이 발 앞부분이 되게 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은 XM3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길고, 등받이 각도도 편안한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헤드룸의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네요. XM3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 아반떼의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런 헤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사용된 소재에서는 신형 아반떼보다 분명히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좌우로 긴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조금 더 긴 스타일인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 나의 주행 방향으로 가는 그 앞에 뭐가 있나, 그거를 좀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를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XM3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저는 볼륨 조절이었어요. 볼륨 조절 노브가 없어서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특히 조절을 할 때 좀 불편한데, 이거를 그나마 대체해 주는 게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멀티미디어 버튼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볼륨 조절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는 다이얼도 있고, 근데 이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뒤에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 바로 이 창문 여는 버튼인데, 운전석에서는 이 4개 창문 모두 원터치로 열었다 닫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좀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이 룸미러에 보이는 이 밝기가 너무나 어두워요. 이게 이 차만이 따로 여기에 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른 XM3도 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차의 룸미러에 비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둡게 비춰집니다. 질문 중에 5월 고등어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두 번째, 디스플레이 오류가 많다는데 그 부분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차를 사용한 지 한 이틀 정도 됐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에 특별한 오류는 저는 아직 체감을 못했습니다. 뭐 앞쪽 디지털 클러스터도 그렇고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그런데, 다만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반응성이 조금 더 빨랐으면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신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이 실내 크기가 같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근데 크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뒷좌석 편의 장비 차이점을 물어봐 주셨어요. 이 뒷자리에 편의 장비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아요. 뭐 이 정도 급 차에서는 특히나 뒷자리에서의 차이가 당연히 크지는 않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USB 포트 같아요.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된 것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뒷자리를 위한 이 공조장치 벤트 위치한 것도 동일한데, 이 USB 포트가 아반떼에는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XM3에는 뒤쪽을 위한 USB 포트 2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XM3를 타고 도로에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XM3를 타면서 가장 처음 느낀 거는 승차감이 아주 양호하다는 거였어요. 일단 이 급에서 전달할 수 있는 승차감에는 사실 한계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차량도 어떤 작은 진동들은 아래쪽에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요철,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같은 큰 요철을 지날 때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신형 아반떼를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은 주행을 해볼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신형 아반떼와 이 르노 삼성의 XM3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카테고리의 차량이지만은 이제는 그 두 차량 간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신형 아반떼 승차감보다 이 르노 삼성 XM3의 승차감이 더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아반떼를 좀 더 장시간 시승을 해봐야 더 정확히 알겠지만은, 단시간 아반떼를 운전을 해본 결과 승차감 면에서는 분명히 XM3가 우위에 있었어요. 지금 이 차량이 TCE260 트림을 타고 있어요. 이 차에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최고 출력이 152마력이에요. 신형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 한 30마력 정도 이 차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토크 같은 경우에도 10kgm 정도 이 차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줬어요. 이 차의 가속감이 조금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속 얘기를 하면서
이 차 XM3에서 느끼는 좀 이상한 느낌이 뭐냐면요, 급가속을 할 때 토크 스티어가 좀 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뭐 앞바퀴 굴림 차들이 급가속을 할 때 어느 정도 토크 스티어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죠. 토크 스티어라고 하면은 이제 급가속을 할 경우에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는데, 다른 앞바퀴 굴림 차량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이 XM3가 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제 변속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TCE 260 모델에는 게트락사의 7단 DCT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매뉴얼 모드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다운 시프팅을 할 때도 그렇고 업 시프트를 할 때도 그렇고 변속은 아주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많이 질문을 주셨던 그 덜컥거림, 울컥거림, 그 부분은 차를 이제 처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정차, 완전히 정차해서 움직일 때 울컥거림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들에서 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죠. 근데 또 현대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경험했었던 그 현대의 DCT와 비교를 하면은 그 둘 다 변속감,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변속감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둘이 유사했는데,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의 울컥거림은 지금 이 XM3에서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울컥거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토 홀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오토 홀드가 풀리는 그 과정이 좀 느립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이 차의 오토 홀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호가 초록불로 딱 바뀌는 순간 제가 이제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차가 안 나가요. 한 순간적으로 그 안 나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조금 더 깊이 밟으면 갑자기 확 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변속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울컥거림과 함께 그 오토 홀드에 의해서 내가 가속 페달을 좀 꾹 밟아서 확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더해지면서 그런 울컥거림이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주행에서는 한 80에서 90km 정도가 넘기 시작하면은 이 차의 윗부분에서 풍절음이 많이 들려요. 이 윗부분의 풍절음 차단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르노 삼성의 XM3를 좀 더 장기간 시승을 해보면서 느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길게 타보면서 이 XM3의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매력들을 더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요번에 신형 아반떼가 출시되면서 워낙에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 나올 거라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르노 삼성의 XM3가 긴장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승을 좀 더 해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이 XM3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상품성, 좋은 매력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XM3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다음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